여러분,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조금 불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50세 이후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무렇지 않게 반복하는 작은 습관 하나, 혹은 집안 약장에 늘 들어있는 흔한 약 하나가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여러분의 신장을 빠르게 약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겉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고 통증도 없고 평소처럼 생활하는데도 말입니다. 실제로 60세에서 80세 사이의 어르신들 중 상당수는 아무 증상도 느끼지 못한 채 신장 기능의 40%에서 많게는 80%까지 이미 이르는 상태에서 뒤늦게 병원을 찾습니다. 신장은 아프다고 소리치지 않는 장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용히 망가지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가장 흔하지만 가장 빠르게 신장을 약하게 만드는 약들, 음식들, 그리고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들을 하나하나 아주 쉽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50세 이상이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내용입니다. 그리고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집에서 단 1분이면 할 수 있는 3가지 자가 테스트와 오늘 밤 바로 실천하면 신장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5가지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는 실제로 제 환자분들의 신장 기능을 되살리는데 큰 도움이 되었던 방법들입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사실 하나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장은 망가져도 아프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신장이 이미 절반 이상 약해질 때까지 아무 변화도 느끼지 못합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반드시 말씀드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와 아주 비슷합니다. 필터가 더러워져도 겉으로는 물이 나오니까 괜찮아 보이죠? 신장도 똑같습니다. 실제로는 기능의 50%, 심하면 80%까지 사라져도 통증이 없고 일상생활도 평소처럼 할 수 있습니다. 몸 안에서는 계속 무리가 쌓이는데 우리는 그걸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피곤함이 심해지고 발이 붓고 밤에 2-3번씩 깨어 화장실을 가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때문이라고 넘기지만 사실 이때는 신장이 이미 마지막 힘을 끌어쓰고 있는 단계입니다.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워졌다는 신호입니다. 이렇게 신호가 나타났을 때는 이미 예비 기능이 거의 소진된 상태입니다. 제가 병원에서 가장 자주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고 식사도 잘하고 산책도 다니시는 분들인데 검사만 해보면 크레아티닌이라는 신장 수치가 몇 달 전부터 이미 높아져 있었던 경우입니다. 환자의 약 70%가 이런 상태에서 병원에 오십니다. 몸은 계속 경고하고 있었지만 신장이 워낙 조용하다 보니 아무도 그 신호를 못 듣고 지나간 것입니다. 신장을 이해할 때 저는 종종 이런 비유를 사용합니다. 신장은 집안의 어머니와도 같습니다. 힘들어도 말하지 않고 아파도 내색하지 않고 가족이 편안하길 바라며 묵묵히 버팁니다. 그러나 한번 무너지면 다시 회복시키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하는 장기입니다. 이 비유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신장은 정말로 그만큼 참고 또 참는 장기입니다. 특히 50세에서 80세 사이의 분들은 더 취약합니다. 어릴 때부터 짜게 먹는 식습관, 관절 때문에 자주 드시는 진통제, 바쁘다는 이유로 검사를 거르는 습관,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이어진 고혈압과 당뇨, 이 모든 것들이 조용히 쌓여 신장을 천천히 약하게 만듭니다. 당장은 아무 일 없지만 10년, 20년이 지나면 큰 차이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신장이 왜 조용히 망가지는지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어떤 약을 피해야 하고 어떤 음식을 줄여야 하고 어떤 신호를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왜 여러분의 집안에 있는 흔한 약들이 신장을 빠르게 약하게 만드는지 그 구체적인 이유를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많은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집안 약장에 늘 들어있는 평범한 약들이 신장을 가장 빠르게 약하게 만드는 주범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시면 신장을 지키는데 절반은 성공하신 겁니다. 먼저 진통제 이야기부터 해야 합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쑤실 때 누구나 한 번쯤은 드시는 약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흔한 약들이 신장에 가장 큰 부담을 줍니다.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케토프로펜 같은 약들입니다. 이런 약들은 원래 염증을 줄여 통증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신장으로 가는 혈관을 갑자기 좁게 만듭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신장으로 가는 혈액량이 줄고 결국 신장세포가 산소와 영양을 받지 못해 천천히 손상됩니다. 오래 지속되면 세포가 죽기도 하고 한번 죽은 세포는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사례를 너무 많이 보아왔습니다. 70살 할머니 한 분은 퇴행성 관절염 때문에 매일 밤 진통제를 2알씩 드셨습니다. 딱히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약국에서도 쉽게 살 수 있는 약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몇 달 뒤 갑자기 피곤함이 심해지고 다리가 붓기 시작했습니다. 검사해보니 신장 기능이 60%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불과 몇 달 사이에 절반 가까이를 잃으신 겁니다. 그제야 왜 이렇게 피곤했는지, 왜 입맛이 없어졌는지 이해하셨습니다. 진통제를 무조건 피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필요할 때만 드셔야 하고 오래 연달아 드시는 건 절대 피해야 합니다. 통증이 심하지 않다면 우선 파라세타몰 같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약을 낮은 용량으로 시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온찜질이나 가벼운 스트레칭, 물리치료도 함께 병행하시면 약을 덜 먹어도 통증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진통제는 편리하지만 신장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항생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목이 아프거나 기침이 조금만 있어도 항생제를 찾습니다. 빨리 낫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그런데 항생제는 몸에 들어오면 신장을 거쳐 배출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거나 커피나 차와 함께 드시면 약 성분이 신장 안쪽에 가느다란 관에 쌓이면서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한 분은 감기 기운이 있다고 스스로 약국에서 항생제를 사서 드셨다가 이틀 후 괜찮아진 것 같아 갑자기 끊어버렸습니다. 그러고 난 뒤 열이 다시 오르고 소변이 탁해지고 피로가 심해졌습니다. 약이 몸에서 완전히 빠져나가지 못해 신장이 더욱 부담을 받았던 겁니다. 항생제를 드셔야 한다면 반드시 의사가 처방한 용량과 기간을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한 컵 정도의 물, 대략 200ml 정도와 함께 드셔야 약물이 신장을 거치면서 무리를 덜 느끼게 됩니다. 무엇보다 항생제를 커피, 녹차, 탄산음료와 함께 드시는 습관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이런 음료는 몸에서 물을 빼앗아가 탈수를 일으키고 그 상태에서 약을 드시면 신장이 더 큰 압력을 받습니다. 세 번째는 CT나 MRI 등 영상 검사에서 사용하는 조영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에서 이런 검사를 받아보셨을 겁니다. 조영제는 혈관과 장기의 구조를 선명하게 보이게 해주는 약물입니다. 문제는 신장이 약한 분들은 조영제를 사용한 뒤 신장 기능이 갑자기 떨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60살 이상이거나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위험이 4배 정도 더 높습니다. 그래서 검사 전에 꼭 크레아티닌이라는 신장 수치를 검사해서 안전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신장이 약한 편이라면 검사 전에 수액을 맞아 조영제를 희석시키고 검사 뒤에는 물을 평소보다 조금 더 마셔서 약물이 빨리 빠져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혈압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혈압약을 오래 드시다 보면 스스로 끊거나 줄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혈압이 갑자기 올라가면 신장에 가느다란 혈관들이 큰 압력을 받습니다. 그 결과 신장이 빠르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혈압약을 잘 사용하면 신장을 지키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혈압약은 나이가 들수록 몸 상태가 변하기 때문에 3년, 5년 동안 같은 용량을 계속 드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몸이 약해지고 신장이 예전처럼 버티지 못하는데 약만 그대로 유지되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최소 1년에 한 번은 신장 검사를 하고 필요하면 용량도 조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권장이 아니라 신장을 지키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하나의 결론이 떠오르실 겁니다. 우리가 집안에서 가장 쉽게 꺼내 먹는 약들이 사실은 신장에 가장 큰 부담을 주는 약들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위험은 스스로 조심하면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약에 이어 매일 식탁에서 무엇이 신장을 지치게 만드는지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많은 분들이 가장 간과하지만 실제로는 약보다 더 자주 신장을 지치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바로 매일 식탁에서 반복되는 음식들입니다. 익숙해서 위험성을 느끼지 못하지만 그 익숙함이 신장을 빠르게 약하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과 베트남은 아시아에서도 손꼽히게 짜게 먹는 나라입니다. 김치, 찌개, 국, 라면, 하루 식사 어디에도 짠 음식이 빠지지 않습니다. 이 습관이 수십 년 누적되면 신장은 매 끼니마다 2배, 3배로 일해야 합니다. 소금은 한번 들어오면 쉽게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몸에 쌓이면 혈압이 올라가고 신장 안에 아주 작은 혈관들이 팽팽해지다가 결국 터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특별히 몸에 나쁜 걸 먹지 않았다고 생각해도 신장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소금을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줄이는 겁니다. 제가 환자분들에게 늘 드리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국을 드실 때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조금만 드시는 겁니다. 국물에는 거의 모든 소금이 들어 있습니다. 또 집에서 요리할 때는 소금 대신 다진 마늘, 고추, 파, 참기름을 사용해 보십시오. 이 재료들은 짠맛을 올리지 않으면서도 음식의 풍미를 살려줍니다. 그리고 소금을 30%만 줄여도 일주일 뒤에는 입맛이 자연스럽게 적응합니다. 신장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두 번째로 위험한 것은 붉은 고기입니다. 소고기, 돼지고기처럼 단백질이 많은 음식은 몸속에서 요소와 질소 같은 노폐물을 만듭니다. 신장이 건강하다면 이런 노폐물을 잘 걸러내지만 나이가 들면 이 기능이 점점 약해집니다. 그러면 몸에 노폐물이 쌓이면서 쉽게 피로해지고 속이 메스꺼워지고 숨이 가빠집니다. 그래서 고기를 많이 먹을수록 몸이 약해진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기를 완전히 끊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양을 줄이셔야 합니다. 하루 양은 손바닥에서 엄지손가락을 뺀 크기 정도면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두부, 생선찜, 달걀 같은 깨끗한 단백질로 채워보십시오. 같은 단백질이지만 신장은 훨씬 더 편안합니다. 세 번째는 많은 분들이 의외라고 느끼는 부분입니다. 바로 칼륨이 많은 과일과 채소입니다. 바나나, 오렌지, 토마토, 감자, 시금치 같은 식품들은 영양이 풍부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양날의 검입니다. 혈액 안에 칼륨이 지나치게 쌓이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고 너무 느려지거나 반대로 너무 빨라질 수 있습니다. 심하면 심장이 멈출 위험도 있습니다. 특히 이미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이런 위험이 더 큽니다. 그렇다고 과일과 채소를 피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조리 방법만 바꾸면 충분히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감자나 시금치 같은 채소는 물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담갔다가 살짝 데치면 칼륨의 40% 이상이 줄어듭니다. 과일은 통조림 제품을 선택하면 가공 과정에서 칼륨이 많이 빠진 상태라 더 안전합니다. 중요한 건 양과 방식입니다. 네 번째는 가공식품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의 즉석식품, 그리고 라면까지. 이런 음식들에는 인산염이라는 첨가물이 들어 있습니다. 인산염은 음식의 색과 식감을 유지하기 위해 들어가지만 몸에서는 뼈의 칼슘을 빼내고 혈관을 딱딱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결국 신장을 더욱 빠르게 약하게 만듭니다. 성분표에 인산염, 인산염 같은 글씨가 보이면 가급적 다시 내려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조금 더 비싸더라도 무첨가, 무인산염이라고 적힌 제품을 선택해 보십시오. 돈으로 사는 안전입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매일 마시는 커피와 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커피와 차는 이뇨작용이 강해 몸에서 물을 빠르게 빼앗습니다. 젊을 때는 괜찮을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신장은 이런 급격한 변화에 잘 적응하지 못합니다. 수분이 빠지면 혈액은 끈적해지고 신장은 그 끈적한 혈액을 걸러내기 위해 훨씬 더 힘들게 일해야 합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분들은 하루 한 잔의 작은 컵만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신장을 약하게 하는 음식들은 특별하거나 독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익숙함이 방심을 만들고 방심이 신장을 조용히 약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제 음식에 이어 몸이 보내는 가장 빠른 경고 신호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가장 놓치기 쉬운 신장의 경고 신호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든 탓이라고 넘기지만 사실은 신장이 이미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첫 번째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신호는 아침 소변의 거품입니다.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기고 오래 사라지지 않는다면 단백질이 소변으로 새어나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원래 단백질은 몸속에 남아 있어야 하는데 신장이 약해지면 이를 막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품이 일처럼 오래 머무르게 됩니다.
이 신호는 가장 빠르고 가장 중요한 경고입니다. 두 번째는 발목이나 발등, 얼굴이 붓는 증상입니다. 특히 아침에 거울을 볼 때 얼굴이 퉁퉁 부어 보이거나 양말 자국이 깊게 남는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손가락으로 발목을 가볍게 눌렀을 때 바로 돌아오지 않고 한참 동안 움푹 들어가 있다면 신장이 여분의 수분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 증상을 단순한 노화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신장 기능이 이미 많이 떨어졌다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는 밤에 자주 화장실을 가는 것입니다. 자기 전 물을 많이 마시지도 않았는데도 밤새 2번, 3번, 심하면 4번 이상 깬다면 신장이 체내 수분을 조절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를 단순한 노화의 징후로 여기기 쉽지만 저는 이 증상을 초기에 나타나는 매우 중요한 경고로 봅니다. 야간요는 신장 기능이 떨어질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네 번째는 아침에 개운함을 느끼지 못하고 몸이 무겁게 시작되는 경우입니다. 충분히 잤음에도 머리가 무겁고 쉽게 피곤해진다면 노폐물이 밤새 제대로 배출되지 않았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이는 신장뿐 아니라 전신 피로의 원인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입맛이 떨어지고 속이 은근히 메스꺼운 느낌입니다. 특별히 탈이 난 것도 아닌데 이런 증상이 반복된다면 혈액 속 노폐물이 쌓여 위장과 식욕에도 영향을 주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섯 번째는 피부가 갑자기 거칠어지고 가려움이 심해지는 증상입니다. 신장이 해야 할 정화 기능이 떨어지면 체내 노폐물이 피부로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은 입에서 암모니아 같은 냄새가 나는 경우입니다. 이 신호는 비교적 늦은 단계에서 나타나지만 나타난다면 반드시 빠르게 검사해야 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신호 중 2가지 이상이 동시에 보인다면 그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신장의 경고입니다.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이제 이 신호들을 확인했다면 집에서 단 몇 분만 투자해도 신장 상태를 조기에 알아볼 수 있는 간단한 3가지 자가 테스트를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병원에 가지 않아도 단 몇 분 만에 신장의 이상을 6개월에서 12개월이나 빨리 알아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평생 모르고 지나가지만 이 3가지는 제가 환자분들께 가장 먼저 알려드리는 매우 중요한 자가 점검입니다. 첫 번째는 아침 소변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밤새 신장은 쉬지 않고 일합니다. 그래서 아침 소변은 그날의 건강 상태를 가장 솔직하게 보여줍니다. 색이 너무 진하거나 반대로 물처럼 지나치게 맑다면 신장이 균형을 잘 잡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거품이 두껍게 생기고 오래 사라지지 않으면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오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강한 냄새도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 3가지는 절대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발목을 눌러보는 테스트입니다. 편하게 앉아서 발목뼈 주변을 손가락으로 약 5초 정도 눌러보세요. 손을 떼었는데도 움푹 들어간 자국이 쉽게 돌아오지 않는다면 몸속에 물이 비정상적으로 쌓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신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여분의 수분을 배출하지 못해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특히 아침에 부종이 심하다면 더 주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아침에 눈을 뜰 때 몸이 얼마나 개운한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장은 밤새 노폐물을 정리하고 몸을 가볍게 만듭니다. 그런데 충분히 잤는데도 머리가 무겁고 피곤함이 남아있다면 신장이 노폐물을 충분히 걸러내지 못한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 피로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 신호를 매우 중요한 초기 징후로 봅니다. 이 3가지 테스트는 단순해 보이지만 신장 질환을 가장 빨리 잡아내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이제 이런 신호를 발견한 후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오늘 밤부터 신장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할 생활 습관 5가지를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 습관은 단순한 생활 관리가 아닙니다. 이 5가지는 실제로 신장 기능을 지키고 앞으로 5년에서 10년까지 건강 수명을 늘릴 수 있는 핵심입니다. 수많은 환자분들이 이 습관들만 지켜도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첫 번째는 소금 섭취를 줄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원래 싱겁게 먹는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검사해보면 대부분 권장량을 훨씬 초과합니다. 소금을 줄이면 혈압이 안정되고 신장의 부담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한꺼번에 줄이기 어렵다면
매 끼니마다 30% 정도만 줄여보세요. 국물은 남기고 건더기 위주로 드시면 효과가 더 커집니다. 일주일만 지나도 미각이 스스로 적응합니다. 두 번째는 매일 30분 걷기입니다. 빨리 걸을 필요도 없습니다. 가볍게, 편안하게 꾸준히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걷기는 혈액순환을 부드럽게 만들고 신장으로 가는 산소 공급을 도와줍니다. 하루 30분의 걸음이 신장이 회복할 시간을 벌어주는 셈입니다. 세 번째는 아침마다 혈압을 재는 습관입니다. 고혈압은 신장을 망가뜨리는 가장 침묵적인 원인입니다. 특별한 증상이 없어도 혈관에는 계속 압력이 올라가고 그 압력이 신장 속 작은 혈관들을 하나씩 손상시킵니다. 아침 혈압을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변화의 신호를 훨씬 빨리 알아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진통제를 습관처럼 먹지 않는 것입니다. 무릎, 허리, 어깨가 아프다고 진통제를 매일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약들이 신장 혈류를 줄여 시간이 지나면 기능 저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할 때만 드시고 내 상태에 맞는 약인지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정기적인 신장 기능 검사입니다. 완전히 건강한 분이라면 1년에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기저 질환이 있다면 1년에 2번은 받아야 합니다. 이미 경계 단계라면 3개월마다, 즉 1년에 4번 검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기 발견은 치료보다 훨씬 쉽고 훨씬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이 5가지 습관은 그 어떤 비싼 치료보다 강력합니다.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고 내일 바로 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변화로 실제로 삶이 바뀐 두 분의 이야기를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제가 직접 진료하면서 잊을 수 없었던 두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두 사례는 작은 변화가 얼마나 큰 결과를 만들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첫 번째 분은 72세 여성입니다. 무릎 통증 때문에 진통제를 자주 드시면서 신장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치가 눈에 띄게 나빠지자 걱정이 크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단순한 3가지만 권했습니다. 식사에서 소금을 절반으로 줄이고 붉은 고기 양을 손바닥 크기 이하로 낮추고 매일 30분씩만 걸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놀랍게도 단 3개월 후 할머니의 신장 수치는 뚜렷하게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얼굴 부기와 피로도 크게 줄었습니다. 본인도 이렇게 단순한 걸 왜 이제야 알았을까라며 많이 아쉬워하셨습니다. 두 번째 분은 75세의 당뇨 환자이신 남성입니다. 이미 신장 수치가 경계 단계에 접어들었고 본인도 이제는 더 나빠지는 것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2가지를 집중적으로 바꾸도록 도와드렸습니다. 혈당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 그리고 칼륨이 많은 채소와 과일은 물에 담갔다가 살짝 데쳐 드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변화만 꾸준히 실천한 결과 2년 동안 신장 기능이 거의 변함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이 두 사례는 절대 특별한 기적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변화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변화를 오래 유지하고 신장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검사 계획을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드릴 내용은 언젠가 하면 좋다가 아니라 오늘 밤 바로 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이 5가지는 신장을 지키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시작점입니다. 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효과는 앞으로 수년 동안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집안의 약장을 여는 것입니다. 오래된 진통제, 먹다 남은 항생제, 누가 줘서 그냥 보관한 알약들이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이부프로펜이나 나프록센 같은 약들이 아무렇지 않게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약들은 신장을 천천히 약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필요 없는 약, 유효기간이 지난 약은 과감히 정리해 두세요. 두 번째는 오늘 저녁 식사에서 소금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간장을 덜 넣고 국물은 남기고 양념은 최대한 줄여보세요. 한 끼만 줄여도 신장은 그날 밤 훨씬 편안해집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바로 그날부터 부기와 답답함이 줄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물을 올바르게 마시는 것입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들이키지 마시고 조금씩 나누어 마시는 방식으로 바꿔보세요. 이 단순한 변화가 신장의 부담을 크게 덜어줍니다. 네 번째는 내일 아침 첫 소변을 10초만 관찰하는 것입니다.
색, 거품, 냄새를 확인하세요. 이 10초가 신장 문제를 몇 달 앞서 발견하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1년 동안 신장 검사를 한 번도 받지 않았다면 오늘 바로 예약 전화를 하는 것입니다. 검사는 간단하고 빠르며 비용도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5가지는 거창하지 않지만 신장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실천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노력을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마무리 말씀을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나누고 싶습니다. 그동안 신장에 대해 이렇게 길게 말씀드렸지만 정작 많은 분들이 나는 아직은 괜찮다, 몸이 특별히 아픈 곳도 없는데 뭘 걱정해 라고 생각하며 지나치곤 합니다. 그러나 제가 30년 동안 진료하면서 배운 가장 중요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신장은 아플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약해집니다. 저는 매주 수십 명의 어르신들을 진료합니다. 그분들 대부분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멀쩡합니다. 손도 따뜻하고 걸음도 괜찮고 식사도 잘하고 표정도 밝습니다. 하지만 피검사와 소변 검사를 보면 신장 기능이 이미 크게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많은 분들이 결과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아픈 데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게 신장의 무서움입니다. 아프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참고 버티기 때문에 사람들은 경고를 못 듣고 지나갑니다. 제가 몇 년 전 만났던 68세 남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늘 건강하다며 검진도 거의 받지 않던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피곤함이 심해지고 밤에 자주 깨고 발목이 조금 붓는다는 이유로 병원에 오셨습니다. 그는 자기 증상을 단순한 노화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신장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환자분은 크게 충격을 받으셨고 저 역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조금만 일찍 신호를 알아차렸다면, 조금만 일찍 검사를 받았다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저는 그 후로 모든 환자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말을 너무 조용히 할 뿐입니다. 그래서 매일의 작은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침 소변의 거품, 밤새 여러 번 깨어나는 패턴, 이유 없는 피로, 가벼운 메스꺼움, 피부 가려움. 이 작은 변화들이 신장의 목소리입니다. 여러분이 이 목소리를 들을 줄 알게 된다면 신장은 오래도록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점은 습관은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 나이에 뭘 바꾼다고 달라지겠어? 라고 말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장은 나이보다 습관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장기입니다. 실제로 70대, 80대 환자분들 중에서도 소금을 줄이고 물을 나누어 마시고 걷기를 꾸준히 실천하면서 신장 수치가 안정되거나 좋아진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더 민감해지는 만큼 좋은 습관의 효과도 더 크게 나타납니다. 또 하나 기억하셔야 할 것은 약물 관리입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매일 아무렇지 않게 드시는 약들 중에는 신장을 천천히 약하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진통제, 오래된 항생제, 필요 없는 보조약들, 특히 가끔 먹는데 괜찮겠지 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신장은 작은 무리도 계속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장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약을 없애고 새로운 약을 먹을 때는 반드시 자신의 상태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기검사의 중요성입니다. 한 번의 검사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단 한 번의 검사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신장은 천천히 약해지지만 어느 순간 선을 넘으면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또는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1년에 2번 이상 검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입니다. 검사 자체는 간단합니다. 피 한 번, 소변 한 번이면 끝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여러분의 현재 상태뿐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를 지키는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이를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의 건강은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소금을 절반 줄이고 내일 아침 소변을 10초만 살피고 하루 30분 걷기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신장은 다시 안정될 수 있습니다. 신장은 조용하지만 우리가 관심을 주는 만큼 분명히 반응합니다. 이건 제 수많은 환자들이 몸으로 증명한 사실입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오늘부터의 작은 선택이 앞으로의 수년
아니 수십 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조금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사실은 가장 빠른 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결코 두렵게 하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지 너무 늦기 전에 신장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알아채고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을 갖게 해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신장은 말하지 않지만 여러분의 선택 하나를 기억합니다. 소금을 조금 줄이고, 물을 천천히 마시고, 약을 올바르게 관리하고, 아침 소변을 살피고, 정기검사를 받는 이 작은 행동들이 앞으로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건강을 지켜낼 자격이 있습니다. 나이는 막을 수 없지만 내 몸을 관리하는 방식은 지금 이 순간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신장은 그 관심과 노력에 반드시 보답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더 많은 분들이 늦기 전에 자신의 몸을 지킬 수 있도록 함께 나누어 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은 앞으로도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건강 정보를 받아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작은 결심이 내일의 건강을 만듭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중요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게 평안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